네, 오후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흐름들이 힘들죠. 특별히 코스닥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서 대응이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이슈 진단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터닝포인트 주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황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게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변수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어떤 변동성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먼저 시장 상황 박영호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피격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코스닥은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걸까요? 아마 트럼프 리스크가 일부 업종에 상대적으로 다르게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코스닥 업종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일부 테마 같은 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최근에 좀 오르면서 시장이 좋아졌지 네.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그렇게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혹시 신재생이나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쪽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동안에 올랐던 바이오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많이 하락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도 커지고 있지만 특별한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아주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면서 움직이겠지만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트럼프 효과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잘 분석하면은 정말로 좋은 섹터를 발굴할 수도 있다. 이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이제 무르익는 가운데 트럼프와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밀리고 심리가 어려워졌는데 여전히 박영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좋게 기회를 보세요? 아니면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증시 자체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그리고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를 지금 먼저 그려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수 자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확실히 좀 수혜주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특히 어제까지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한 시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관련돼서 인프라라던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설 섹터 이런 쪽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제롬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크게 환호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또 보이지 않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9월 인하는 확정 짓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후를 또 바라봐야 되는 대선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선 시기 자체에는 결국에는 증시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라던가 법인세 인하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증시의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가 되겠죠.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증시가 크게 레벨업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울퉁불퉁한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좀 정설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결국 이제 종목 대응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혹은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다음 이제 구체적인 섹터나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트럼프의 울고 웃는 주식이 있죠. 특별히 우는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긴 그렇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쪽을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인데요. 대표적으로 방산, 원전,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기회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박영호 의원님? 네. 일단 트럼프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사실 트럼프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바이든보다도 근소한 차이로 유권자 지지율이 높았던 건데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나오고 바이든의 어떤 말실수가 나오면서 이건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트럼프 정책에 트럼프가 그동안은 해왔던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돈 안 되면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여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마지막에 패퇴를 했는데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하니까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안 하겠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읽혀지는 거죠. 과연 미국이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IRA거든요. IRA 문제 때문에 사실 그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약세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미국 우선주의고요. 미국의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고용을 일으키는 이러한 회사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를 공언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수입 들어와서 그냥 다른 나라에 생산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면서 이득을 보는 거 이걸 막겠다는 거죠. 2차 전지 괜찮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차 전지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냐면은 고용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럼프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해줘야 되겠네. 후보네요. 트럼프 후보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본다면은 미국의 이득이 되는 미국의 공장을 세워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회사는 철저하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저는 2차 전지 기회를 오히려 잡았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이번에 트럼프 이슈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아주 중요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외의 얘기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이제 2차 전지나 친환경 쪽은 대표적인 피해주로 늘리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나쁠 거 없다. 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친환경 쪽은 조금 반반이에요. 네. 아직은 반반이지만 2차 전지는 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권택중 대리께서는 조금 더 이제 트럼프의 급부상과 함께 관심 가질 섹터들, 뭐 방산, 원전 이런 쪽에 대한 전략은 어떠세요?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이야 워낙 저희 이제 이전 집권 때도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미국이 그동안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뭐 유럽 등지, 각 국가의 이제 군비에 대한 예산 증대라든지 이런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곳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 관련된 이제 방산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방산 쪽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수혜고 또 하나는 원전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블록체인 쪽이기도 합니다. 오늘 관련돼서 이제 오늘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꽤 상승이 좀 나오고요. 실제로 비트코인도 트럼프 후보가 피격당하고 이후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후보들과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얼마 후에 열리는 가장 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컨퍼런스의 헤드라이너로 또 나오기로 연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이런 트럼프의 스탠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옹호적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덕분에 관련되어서 그동안 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뭐 반감기라든지 이런 뭐 현물 ETF 승인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올랐던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국면에서 또 하나의 방산과 원전 이후에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로 블록체인 쪽도 한번 이제 건드려 볼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오르고 있죠. 어쨌든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2.0을 준비하면서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오늘 좀 조정이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봐야죠. 네, 다음 섹터 얘기할게요. 오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반도체. 예. 희비가 엇갈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 관련 밸류 체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사실은 오후장에 확 땡기면서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좀 약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말해주는 건가요? 이제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박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HBM 싸움입니다. 이전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실적도 좋았던 거는 HBM이었었거든요. HBM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서
그 엔비디아하고 계속 지속적인 얘기를 합니다.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HBM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했던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그 이슈를 등에 업기 시작을 한 거고요. HBM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SK 하이닉스는 그거를 이제 가방을 벗어놓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다라고 보는데 저는 당장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그 이슈에 부족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HBM 못 팔까요? 전혀 아닙니다. HBM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만약에 HBM이 삼성전자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면은 엔비디아가 GPU를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반도체 활성화가 나오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다고 물량이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슈를 등에 업었느냐, 업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은 닉스하고 그다음에 그 삼전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려면은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닉스보다도 삼전이 좀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전략을 궁금해하실 텐데 예, 들었고요. 소부장들은 그럼 역시 삼성전자 쪽에 이제 밸류체인들이 더 부각되는 겁니까? 소부장은 아무래도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부각이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소재 그 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대덕전자라든지 예, 예. FPCB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전공정하고 후공정까지 전부 다 반도체 그 종합 반도체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내재적으로 있던 그 패키징 물량이 일부러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비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삼성전자가 가능해지고 한다면 오사트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변화가 있어도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한 거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고민이 되는 섹터인데요. 예, 화장품주가 그동안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엄청 잘 갔었는데 지난번 수출 데이터가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주가 낙폭이 좀 꽤 커지게 오늘도 대표주들이 3% 이상 5%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택중 대리께서 화장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기회를 노리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조정의 폭이 조금 깊게 왔죠. 뭐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려면 진작 팔았어야지 하는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종목들로 봤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출 데이터가 좀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급격하게 좀 세론이 되면서 기간 조정을 생각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일본 쪽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이 경쟁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동안 한국 브랜드가 견고하게 좀 잡고 있었던 일본 시장 파일을 조금은 좀 뺏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향으로 봤을 때에도 생각보다는 수요가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미국향은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제 지금 뭐 상반기 내내 가장 유통이 많이 됐었던 채널은 역시 아마존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중심으로 국내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이 매출을 크게 좀 일으킬 수가 있었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대부분의 이런 소비 관련된 이벤트들, 빅 이벤트들은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일정을 좀 보시면은 8월부터 이제 보시면은 아마존 이제 뭐 프라임데이라던가 아니면 뭐 9월 달의 내용들 이런 이제 빅 이제 소비 데이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 달에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10월 달에는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즈, 이런 소비 관련된 빅 이벤트들에 따라서 화장품들 그동안 조금 눌렸던 부분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포인트는 미국향으로 견조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히려 그 밸류가 좀 조정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덜한 지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구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고민을 답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후장 관심 종목입니다. 박영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23일 날 SG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지금 하고 있군요.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오후장 관심주 듣겠습니다. SG는 뭐 하는 회사였죠? SG는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요. 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 그 도로 복구 사업을 계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 지속적인 공급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 올해는 약 한 100%에서 150% 정도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그게 하반기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하고 3분기, 그러니까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최대 수혜주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하락한다면은 저점에서 다시 저점 매수하면서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 어렵지만은 저점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요? 자, 오늘 관심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 오사트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고요. 세계에서도 한 3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 검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드론, 카메라의 드론의 카메라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트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는 그 이미지 센서는 가장 잘하는 회사다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오사트 업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물량이 나올 때 테스트 물량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하고 있죠. 평택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이건 수주 증가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리포트 살펴보시면은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요, 이전 고점 5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지 달가는 3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관심주입니다. 권택중 대리는 지난주에 오셨을 때 한중 NCS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으면서 제자리에 좀 내려왔습니다. 잠깐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상승분 이상으로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뭐 말씀드린 이후보다 가격이 좀 더 빠져 있는 예. 뭐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1선을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기준으로 21선이 딱 터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먼저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동안 상승해 오면서 21선을 좀 타면서 올라왔던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좀 매도, 좁혀지면 매수 이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행식 ESS라는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 향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ESS 관련돼서 미국향으로 개항이 나오면서 주가가 나왔다가 재료 소멸로 또 다시 한번 급락을 맞은 것 같고요. 더불어서 ESS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친환경 관련된 테마로 살짝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이 트럼프의 이런 당선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일부 세론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뭐 ESS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AI로 인한 전력 이런 시스템 관련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아이패밀리 SC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화장품 얘기했는데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어서 준비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언급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저점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 달에 생각보다 이제 수출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처지다 보니까 화장품 주들이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슬 각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하나씩 오픈을 할 텐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서프라이즈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향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임 데이라던가 이런 소비 시즌을 앞두고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와 관련돼서 아이패밀리 SC 관심주를 주셨고요. 코스피는 소폭 상승으로 3포인트 상승으로 좀 돌려놨고 코스닥도 다행히 장중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